사소한 더 사소한 사소한 인터뷰에 더 사소한 속보입니다. 국내 유일의 개인 맞춤형 실검 차트 더 사소한 실시간 검색어가 방금 발표됐습니다. 오직 김태희, 이우람의 개인적인 상황만 반영한 이번 차트에서는 3위가 애착과 마음챙김, 또 수능이라고 하는데요. 대망의 2위, 1위는 무엇일지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이우람, 김태희를 스튜디오로 모셔 이번 차트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향후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또 진지하겠네요. 더 사소한의 보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사소한 실시간 검색어라는 코너로 또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났던 주인공이죠. 이우람, 김태희님과 함께 또 개인적인 관심사, 걱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 사소한 그리고 11월의 주인공 우람과 태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봐서 댓글들 반갑네요. 많이 남겨주셨나요? 연락 많이 왔다고 들었어요. 네, 다 돈 빌려달라는 문자밖에 없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사소한 실시간 검색어예요. 네, 되게 웅장하게 시작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빠밤 뭐 이런 게 있어야겠죠. 빠밤. 저희 아까 전에 이제 마이크 켜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네. 외치고 시작하자고. 그렇죠. 네. 한번 해볼까요? 실검 차트! 빠밤! 빠밤. 아우 잘하시네요. 3위입니다. 먼저 애착과 마음챙김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저의 누구 키워드입니다. 저의 3위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을 듣고 있어가지고 이 주제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맞아. 저번 주에 대학원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예, 맞아요. 대학원 이제 한참 다니고 있고 덕분에 한 5년 정도 더 늙었는데 그래서 일주일새 네, 많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파요. 어떤 대상이 그럼 대한 애착인가요? 뭐 공부? 이 이제 애착과 마음챙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애착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애착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착 이론들을 이제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 아빠와 맺은 관계가 자기 마음 속에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의 어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또 반복되고 또 그런 문제의 뿌리가 이제 거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갈등을 벌이고 있을 때 이게 내 문제라면 어디에 그 뿌리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시즌이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애착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와봤고요. 애착이 잘못하면 잘못된 집착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애착이라는 게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러면은 약간 부모가 너무 이렇게 애착을 잘 맺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쌓여있으면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을까 그게 약간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은 부모라는 개념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항상 이렇게 완전하면 그게 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틀에 너무 갇혀 있으면 부모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걸 인정하고 어떻게 다루는지를 또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자체로도 이제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론적으로 지금 애착을 배우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실생활에 적용을 말로는 해보죠. 잘해요. 어떤 것에 대한 애착을 지금 잘 실현하고 계신지. 항상 이제 연애에서의 이 애착의 문제가 또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죠. 저는 좀 약간 회피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의외인데요? 의외죠. 아니 그 좋은 걸 왜 회피해요? 저 제일 회피하고 계신 분이 그러시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좀 약간 감정을 이렇게 꺼내서 다루기보다 그냥 딱 이렇게 뭔가 끊어버리고 도망가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태희님은 요즘 어떤 뭐 대상이나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애착이라고 해야 될진 모르겠지만 요즘 마침 또 제 키워드가 3위가 수능이에요. 다음 주죠. 네, 아까 맞아요.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 들으시는 방송이 나갔을 분들은 때는 이미 수능이 끝났을 보셨을 때인가? 그렇네요. 이제 아이들 막 울고불고 할 텐데 슬퍼. 네, 벌써. 제가 이제 10년 만에 수능을 다시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진짜요? 네. 멋있다. 뻥이에요. 네. 네, 언니 눈이 막 2배로 커지셔가지고 거짓말이고요. 제가 이제 교사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많은 업무들 중에 제가 올해는 수능 업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정신없고 바쁘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생길 게 엄청 많죠. 챙기고 맞아요. 예민한, 그러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부분을 챙겨야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진짜. 네, 요즘은 수능에 애착도 이제는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실수하면 안 돼. 네,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만 진짜. 들려오면 약간 귀 쫑긋하게 되고. 그렇군요. 네. 맞아.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소개를 했지만 수능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바로 태희님의 제 키워드였어요. 네, 키워드였습니다. 태인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3위가 애착과 마음 챙김 수능 총 네. 3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네, 수능 하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망했어요. 너무 옛날 얘기여가지고. 저도 얘기하자면 많아요. 나 근 15년 전이잖아. 나이 계산되죠. 말하지 여러분. 말아요.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해도 떨리고 막 긴장되는 맞아요. 건 그대로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수능 때가 되면 그런 긴장감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 저는 수능 당일 새벽에도 보통은 부모님들의 응원을 다들 받고 시험장에 들어가잖아요. 벌써 웃겨.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시험장을 가는 차 안에서 그 PMP, 좀 그쵸. 세대 차이가 아, 나요. 다들 기억하나요? 근 15년 전 맞네. 소리 질러요, 20, 30대들. 네. 자, PMP로 인강을 들으면서 맞아. 봤어요. 당일날, 뭐 9월 모의 평가 막 그거 해설 강의 같은 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수능 당일날 듣고 가니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이제사 시험장교에 아빠가 차를 세워주셨는데도 안 내리겠다고 이거 듣고 가겠다고. 막판까지 집착했네. 이건 애착이 아니라 네. 집착한 거죠. 집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엄마의 마지막 말이 기억나요. 쯧쯧. 그래, 뭐라도 보고 와라. 예. 불안하니까 뭐라도 놓칠 수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공부를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잘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고요. 뭐 이게 그렇게 끝이 있다. 뭐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 안 한대요. 이렇게 집착한대요. 만족은 없다. 듣고 계시죠, 남성분들? 모든 게 지난주에 이어. 네, 기승전 남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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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또 예전에는 엄청 집착하고 애착했지만 집착은 아닌가? 애착은 했지만 흥미가 좀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요즘 있을까요? 예전에는 애정했었던 거. 뭐 전 연인일 수도 있지. 그러면 나는 너무 많은데. 손가락으로 방금 나 발도 열 손가락이 필요해. 다. 발도 필요하다고. 저 어때요, 같은 페이스는? 경우는 저는 애착 조금 더 어쨌든 애착과 집착 사이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교직 한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초년에는 학생들한테 되게 사랑받는 거 그거에 제가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인기쌤. 네, 왜냐면 아마 이제 교사인분들은 조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이들은 어쨌든 좀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계산하지 않은 사랑을 줘요. 약간 연예인이 이런 기분일까를 아주 약간 느껴볼 수 있어요. 진짜 김태희가 되었던. 근데 이제 뭐 제가 특별하다기보다는 모든 교사라면. 네, 교사라면 누구든 이제 첫 해에는 이제 좀 초년 시절에는 아마 아이들에게 다 진짜 사랑을 받을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만 가도 아이들이 그냥 복도를 지나갈 뿐인데 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랑해요. 뭐 좋은 교사인가 예뻐요, 보다. 잘생겼어요. 근데 진짜 잘생겼어요, 모든 교사는 저한텐 예쁘단 말은 잘 안 나와요. 왜요? 웃겨요.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웃기시면 좋다. 네. 근데 그 사랑을 받다 보면 자꾸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네. 또 애들한테 맞아. 그래서 학생이랑 아무래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갈등이 좀 생겨서 아이가 삐진다거나 뭐 약간 저한테 부정적인 어떤 리액션을 보이면 제가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더라고요. 이 아이한테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에 좀 불안하고 그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제 경력이 쌓여갈수록 그걸 내려놓는 법을 이제 초연해지는 네, 거죠. 느끼는 거죠. 그래, 나 미워해. 약간 이런. 저는 그럴 좀 수 그런 있겠다. 경우. 네. 진짜 이해가 약간 공감이 되는 것 사실 같아요. 그걸 다 챙기기에는 너무 아, 내가 너무 감정이 힘들죠. 힘들잖아요.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초연해질수록 교사도 어쨌든 사람이니까 상처를 받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그게 성숙해가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교사로서.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람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태희님 답변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혼자 여행하는 거.
이게 조금 아직도 전 그 로망인데 저한테. 전 진짜 좋아했거든요. 음. 원래 여행은 혼자 가는 거지, 뭐 인생도 혼자 사는 건데 여행도 혼자 사는 거지, 뭐 가서 사는 거지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씩 누구랑 같이 가는 게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번 여름에도 이제 멀리 있는 우리 인터뷰팀의 데모신 보영님, 네, 네, 핀란드에 가서 데모를 만나 뵙고 왔죠.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뭐랄까 20살 때 초반보다 좀 친구의 양은 줄어들지만 깊이가 더 깊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이제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그런 그 편안함도 느낄 수 있고 같이 여행하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고 또 되게 얼토당토않게 웃기도 하고 이런 게 지금에 오니까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좀 사회화가 됐나 봐요. 그렇게 결론이 나네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애착과 또 수능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좀 놓치고 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말이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네. 이 마음을 챙긴다, 뭐 내 마음을 챙긴다, 혹 아니면 뭐 다른 사람 마음 챙긴다, 어떤 의미예요?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개념인데요. 약간 수행, 명상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영어로는 이제 마인드풀니스라고. 아 그거요? 너 아시죠 영어 선생님? 너무 저희 또 영어 선생님 앞에서 영어 하려니까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거 맞아요. 잘 알죠. 잘 하시더라고요. Yes, yes. 페이쌤은. 마음 챙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생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 감정에 그냥 실려서 흘러가는데 그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보통 이제 명상을 하면서 나한테 드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제 곱씹어 보고 내 몸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감각들이 이제 흘러가는 걸 계속 이렇게 약간 좀 떠 있는 상태에서 보는 느낌으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제가 몸이 안 좋았을 때 집에서 혼자 이제 명상도 하고 약간 하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그동안 되게 몰랐는데 이걸 하면서 조금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생겨서 그리고 이제 이번 상담 수업 시간에도 이런 개념들을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그리고 요즘 저한테 되게 필요한 시간이기도 해서 일종의 명상 같은 거네요. 네, 명상이 진짜 명상이기도 좋다고 하고 하더라고요. 그냥 온전히 스스로한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기 혼자 맞아요. 있는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한테 뭘 물어볼 시간이 없어. 네. 근데 명상이 맞아. 결국은 자기가 자기한테 물어보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서 좀 편안해지고 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한번 뽑아왔어요. 저한테 되게 도움도 많이 됐고 그리고 그러네요. 또 계속 하고 싶고 지금 잘 못하기도 하고 해서 바빠서 앞으로 좀 잘 해보자는 의미도 있고요. 오늘 이거 듣고 계신 분들 잠자기 전에 명상 한번 하셔야겠는데요. 테이쌤의 마인드풀니스를 그 발음을 계속 들으시면서 뭔가 엄마니 밤매운 같은 느낌으로 아, 마음 얘기 나와서 말인데 태희님은 네. 언제 가장 마음이 편하세요? 저는 이야기 나눌 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저는 누군가랑 이렇게 얘기 나눌 때 어쨌든 좀 이렇게 편안해지니까 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혼자 있을 때도 뭐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지만 조용할 때도 있어요. 네. 천생 연예인이야.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뭐 처음 만났던 친한 사람이건 간에 누군가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 긴장이 풀리잖아요. 네. 그때가 가장 그래도 자연스러운 때가 아닌가. 가장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은데. 네. 태희에게 잘 어울리는 것 그쵸. 같아요. 주변 사람들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항상 태희님이 즐겁고. 얘기를 하면서 편안한가요? 네. 편안하네요. 지금 저희 PD님만 좀 불안해 보이고. 얘가 무슨 얘기를 네, 할까? 도대체 이거 지워야 되나. 아,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네, 태희님은 약간 자기가 자기답다고 생각하는 때가 그런 때예요? 네. 그리고 뭐 직업병, 직업이랑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소수의 사람과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듣는 이가 더 많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앞에서 아무래도 이제 막 많은 몇십 명의 학생들 앞에서 저는 계속 말하는 그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듣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도 진짜 뭐 완전 아나운서 그니까. 아나운서라뇨. 뭐 팟캐스트 체질. 연예인. 팟캐스트 체질이래요. 옆에 PD님이. 네, 팟캐스트 좀 고정하시라고 약간 들어온 것 같아요. 고개 가나요? 고정 게스트. 고개. 나는 나 고개라고 고개 싶어. 뭔가 했어. 자, 고개 원하시는 분들 댓글 써주세요. 고개. 아프리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잘한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또 우리 또 PD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시네요. 마음 챙김을 잘하던 시절이 있었냐? 스스로를 잘 돌아본 적이. 저는 근데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아까 언니가 말씀하셨듯이 내가 나 스스로한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래도 일상에 이제 치여서 사니까 맞아요. 일에 치여 살고 이러니까 집 가면 늦은 시간에 그냥 바로 잠들고. 그래서 마음 챙김을 잘했던 시절? 저는 딱히 떠오르는 적은 없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요? 다 그렇죠, 뭐. 왠지 가는 대로 우람님은 좀 있을 것 흘러가는 대로. 저는 약간 파업했을 때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잠깐씩 명상하고 이랬는데 그때는 좀 잘했고 수업 들으면서도 좀 지금은 이제 약간 수업에서는 계속 이제 뭐랄까 자기의 어떤 표면적인 감정 밑에 있는 어떤 욕구, 동기 이런 거에서 계속 생각하게 해요. 보통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돌아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심리학 공부가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이렇게 자기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전 그게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고 문제는 약간 제가 이번 학기에 이상심리학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리적인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네,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마음의 병들. 근데 모든 게 다 나갔고 모든 병에 다 내가 해당하는 것 같고. 저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나도 그런 것 같은데 나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공부하다가 자기가 미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남을 이제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남 상담해주기 전에 내가 돌아서 미쳐버리면 근데 진짜 어떡하지? 재밌어요. 약간 되게 재밌는 게 그 수업 시간에 누가 어떤 발표를 보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발표한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를 또 다시 다뤄요. 그리고 그걸 듣고 옆에 사람이 만약 불편했다면 어떤 지점에서 왜 자기가 불편함을 느꼈는지를 또 다시 공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약간 대학원 수업 들으면서 그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판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교수님들이. 지금까지 심리학 수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금액은 나중에 좋아요 누르시면 됩니다. 네. 금액을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검 차트 2위. 예. 빠밤. 출장이 있네요. 출장. 그리고 베트남. 베트남. 누가 두 개 합친 거 아니에요? 베트남 출장. 출장은 이제 람곰, 네, 람곰이래. 람곰 접니다. 이유람입니다. 이유람님. 네. 그리고 베트남은 태희님이 네. 이렇게 선택을 신짜오, 해주셨네요. 신짜오. 신짜오. 베트남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래볼까요? 신짜오가 뭐예요, 근데? 신짜오는 안녕하세요. 네, 이런 뜻인데요. 준비가 돼 있네. 네, 저도 그러니까. 방금 네이버에서 검색했어요. 뭐 베트남 자주 갔다 왔어요? 아니면 갈 계획? 저희 어머니가 베트남 분이세요. 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혼혈 글로벌. 생김새가 약간. 나 진짜 몰랐어. 네, 또뻥이에요. 네, 또뻥이에요. 오늘 MC를 섞고 속이는 게임. 진짜 네. 맞아. 진짜 몰랐어. 오늘 우리 숨긴 코너죠, MC, 새로운 숨긴 네. 코너. 혹은 줄 알았네. 진짜 그랬어. 사소한 실시간 데뷔 검색어에 숨긴 힘듭니다, 우리 코너 MC. MC를 속여라. 네. 정말 잘. 우리 짜증나, PD님이 너무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또 안전한 한국 토종한 분이세요. 수원에 계세요. 수원 분이세요. 네. 몰랐네, 수원 진짜. 제가 베트남이 키워드인 이유가 요즘 이제 1년마다 교사들은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연수 가나요? 학교를 옮기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너무 해보고 싶어서 국제학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멋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찾아보다가 요즘 베트남이 좀 핫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최근에 베트남 국제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 잘 됐으면 사실 아직 좋겠다. 네, 최종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고 아직 1차까지는. 근데 너무 친근해. 근데 아까 전에 속았잖아요. 진짜 현지.
현지인하고 좀 진짜.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나은이요 너무 좋아요. 아니죠? 전 이미 베트남인이에요. 인종차별 발언 아닙니다. 보시나요? 네. 태희는 어디 가도 잘 살 거예요. 잘 그러겠죠. 친화적으로 잘 생활할 것 같아서. 근데 나 진짜 아까 소감. 우리 MC 데뷔하기 진짜 힘듭니다. 우리 PD님 지금 미소가 만연해 있어요.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검색을 해보고 있어요. 언제 발표가 돼요? 이게 방송이 이게 언제 나가죠? 모르겠는데 그냥 날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11월 마지막 날 아니면 12월 첫째 날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제 댓글로 제가 댓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아드릴게요. 네, 번호와 함께 베트남. 그러면 이제 베트남 번호를 달아드려야 되나? 아니 로밍 안 해봤어요? 로밍. 네. 오케이. 근데 태희님 베트남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요? 군대 지원한 거야 그냥? 네. 안 가봤어요. 근데 저는 좀 겁이 많은 편인데 의외로 이런 여행이나 해외 생활을 할 때는 낯설수록 더 좋아요. 좀 의외예요. 예. 지역이 어디예요, 만약에? 호치민이요. 호치민. 가보진 않았지만 좋다고도 하더라고요. 놀러 오세요. 약간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주인공처럼 만든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먹고 먹지만 않으면 될 텐데요. 뭐. 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네. 먹고 행복하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러면 다음은 출장. 네.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약간. 저 베트남 출장이었으면 좋겠는데 오세요. 제가 요즘 출장이 되게 많아요. 이제 업무가 해외 뭐 포맷을 연구하고 리서치하는 일이 돼서 큰일 하십니다. 해외 이제 출장할 일이 많은데 너무 이것 때문에 사실 좀 힘들어가지고 키워드에 넣어봤어요. 이게 남들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해외 출장 가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좋겠다 이러잖아. 엄청 재밌겠다, 행복하겠다 그런데 저는 사실 학교를 빠져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네. 그 수업도 못 듣고 약간 출석도 사실 그렇네. 다른 분들 진짜 막 교통사고 나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열정적이죠 다들. 돈 내고 밤에 어느 오시는 대학원이야?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세대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출장 가는 거 되게 좋겠다, 재밌겠다, 재밌게 잘 놀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맞아. 일로 안 보죠. 그게 되게 스트레스가 은근히 되더라고요. 나도 한 번쯤은 말했던 것 같은데 미안해요. 좋았겠어요 이런 말 하셨죠. 네, 반성하십시오. 빌어, 네, 사과드릴게요.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고민이 많았고 10월 달에 이제 프랑스 깐느에서 밉컴이라고 깐느. 이제 컨텐츠 시장이 열려요. 컨텐츠 마켓이 거기에 이제 새로 내년 라인업들 다 소개하는 그런 큰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다녀왔고 12월에 또 싱가포르에서 마켓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싱가포르 가야 되네요. 싱가포르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12월쯤에 이제 뭔가 기말고사 또 앞두고 시험 있고 있잖아요. 공부도 또 더 해야 되는데 뭔가 시간이 잘 안 나지고 출장 가서 뭔가 또 해야 될 게 있다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부담감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키워드를 적어봤습니다. 공부 안 하는 우리 학생들도 시험 기간엔 공부하거든요. 맞아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진짜 미쳐버리겠다니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겠어요. 이렇게 출장 같은 게 중간중간 끼면 특히.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물론 이제 많은 저희 대학원 분들이 밤에 일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느 쪽에 중심을 두어야 될지 모르겠을 때도 많고 제 스스로 그런 결론을 좀 내려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양쪽에 다 제대로 못하고 있는 기분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공부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일도 잘 잘하는 것 못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같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앓는 소리를 아까 합니다. 말하셨죠.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I love me. 태희님은 어떠세요? 출장 많이 가봤어요? 저는 사실 그렇게 출장을 갈 기회는 많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때문에 요즘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럼 네. 어디로 막 다른 학교 가는 교육청, 거예요? 교육청을 저희는 교육청을. 주로 가서 이제 뭐 연수를 듣는 거예요. 수능 뭐 위급 상황이 어떻게 해야 발생할 된다?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수능 관련 얘기들을 이제 많이 교육도 받고 하는 건데 뭐 저 같은 직업 특성상 저희는 출장을 가면 불편한 게 수업 교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제 수업을 갔다 누군가가 와서. 대신해 줄 해줘야 수는 되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날 출장을 가면 그날 업무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 미루는 거예요. 다음 주에 돌아와서 또 해야 되는 네, 거죠? 다음 주는 그럼 뭐 공강이 하나도 없이 뭐 1, 2, 3, 4, 5교시를 수업한다던가
그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 네. 1시간 그래서-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네, 힘든데. 그래서 저도 최근에 힘든가 봐요. 지금 약간 혀가 꼬여요. 멀쩡하신 것 같은데 따라해보세요. 네, 어우, 됐어요. 잘한다. 풀렸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교사들은 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수학여행을 간다던가 맞아요.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좀 맞아. 딴 곳을 가는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수학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이제 올해는 상반기는 쉬었으니까 없었고 작년에 이제 제주도로 오. 아이들 데리고 갔었는데 아유 진짜 갑자기 오빠 마음이 공감이 가네요. 쉽지 않죠. 300명의 그 피 끓는 10대들 우리 아이들 또 수학여행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또 이렇게 술 먹고 싶죠. 근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달라요. 이게 세대가 이게 그래요? 이렇게 초딩 때부터 급변한다는 먹나? 걸 느끼는 게 저희는 물론 저는 아니죠. 또 왜 제가 자기는 뭐라고 아니래? 했나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역사책 속에서 봐왔던 보통 일반적인 뭐 학생들은 뭐래? 수학여행 때 뭐 가방에 술을 가져가고 그랬다더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그렇죠. 없는데. 저도요. 씨, 뭐 그래서. 얼굴이 나는 그래봤는데. 아유, 누가요? 오빠 그랬어요? 아유, 그럴 참. 리가요. 네. 저 한 저는 잔도 뭐 못 하는데. 그런 얘기를 그냥 전에만 들었었어요. 네. 요즘은 그런데 요즘은 식사를 하러 이렇게 횟집으로 나가시더라고요. 택시 타고. 아예? 네. 대박. 지금 말하는 학년들은 몇 학년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2학년, 1,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고2. 네, 현재 고2는 아닙니다, 다행히. 네, 음. 혹시나 이런 개인정보들이 저기 될까봐. 과거에. 옛날에 그런 경험이 학생들인데, 있었다. 네. 대단하다, 진짜. 아이들이 밤에 새벽 뭐 1시에 선생님들도 이제 점호 돌고 이제 쉬잖아요. 그러면 뭐 새벽에 기다렸다가 몰래 탁 택시 몇 명씩 타고? 나가서 택시를 불러서 횟집에 가서 술과 함께 회를 떠먹다가 진짜 대단하다. 와. 대단하네요, 아이들 진짜. 스케일이 달라요. 와. 회를 떠드시더라고요, 횟집에서. 근데 애들이 똑똑하다. 맞아. 근데 그리고 이제 생김새만 보고 겉모습만 보면 사실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게 요즘 성인인지 애들이 좀 학생인지 되게 조숙하더라고. 맞아요. 많이 줬어요. 어. 네, 진짜. 구분이 안 돼. 되게 네. 다 키도 크고. 맞아요. 특히 대학생 고등학생쯤 같아. 되면 맞아. 대학생 더 같아, 구분 안 진짜. 돼. 아유, 저 교실에도 언니 오빠들 많으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랑 그래도 친하니까 말하거든요. 아니 오빠가 왜 이러세요? 저. 그럼 못 가볼 것 같아, 선생님이 이러면. 근데 가끔은 그 아이들도 인정해요. 네, 인정합니다. 제가 뭐 자기네들이? 얼굴로는 뭐 근데 그런 사람들이 40대 되면 빛이 나. 듣고 조금만 있니? 기다리면 돼. 너는 알 거야. 내가 누굴 말하는지. 40부터 100세까지 좋으면 60년이 더 좋은 거잖아.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명언 있어요. 나왔네, 네. 명언 나왔어. 지금 아까 전에 뭐 출장 얘기하다가 네. 수학여행, 어쩌다 보니까. 제주도 얘기가 나왔죠. 네. 제주도도 참 좋은데 혹시 돌아다니면서 뭐 여기 좋더라. 여행지. 출장 말고 일 말고 여행지로서 뭔가 좋았던 곳 있으세요? 뭐 우람님이나 태희님 다. 저는 국내 중에서는 제주도. 제주도. 절대 저희 뭐 부모님이 제주도 분이어서 그런 건 오, 아니고요. 아까 아우 베트남 분인 줄 절대요. 알았는데. 이건 진짜예요. 아니 진짜요? 진짜 나 이건 너무 진짜예요. 의심의 나 이제는 막 지금 아까 MC분이 의심의 논초리를 수원분이라고 했다가 베트남 어. 사람이라 했다가 지금 제주도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 제주도에서 수원에 오셔서 정착하셨어요. 네네, 진짜 제주도 분이셔서 제주도를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조금 많이 간 편인데 확실히 뭐 최근에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 생기는 것들도 아무래도 많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는 어쨌든 자연이 그리고 좀 마음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주도가 국내에서는 제일 좋고 네. 국내. 어떠세요? 저는 국내로 치면 순천. 아, 순천을 많이 좋아해요. 순천만 네. 아. 순천 많은 근데 잘 안 가고 송광사랑 서남사가 있거든요. 순천에. 다녀보셨네. 뭔가 다녀보셔서 거기가 이런 좋아요. 얘기였어. 그리고 그 두 개의 절이 산으로 이렇게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도 있거든요. 거기 사람이 많이 없고 되게 좋아서 좋다. 어디랑 어디요? 서남사랑 남자 송광사예요. 끌고 샵 가려고. 서남사, 샵 송광사. 샵 송광사. 네, 그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서남사 송광사가 약간 엄청 이렇게 유명한 뭔가 관광지 느낌은 아니어서 일단은 가는 데까지 좀 걸리거든요. 버스 타고 이제 역에서부터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 돼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고민 있을 때 또 한번 생각해보고 버스 타고 가면서 또 고민해보고 뭔가 거기 가서 고민을 또 싹 비우고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어서 좋고 거기 가면 이제 그 산책길에 어떤 큰 막 정자 같은 것도 있어요. 거기 누워서 이렇게 엄청 큰 숲들이 있거든요. 하늘을 보면 그 숲이 이렇게 그림처럼
약간 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 그런 그때 약간 되게 마음의 평화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좋아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여행은 혼자 가셨나요? 거의 대부분 혼자 가요. 순천은 같이 간 경험이 잘 없어요. 한 번 있었나 보다. 그냥 약간 뭐랄까 거기 이제 서남사 가면 해우소에 되게 시 같은 게 잘 써 있거든요. 서남사에 대한 시가 있어요. 서남사. 네. 그 시를 보면 이제 그 눈물을 흘리러 거기 간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진짜 그래요.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저 지방 사람인데 순천 가본 적 없어요. 순천 되게 좋아요. 순천 만두 진짜 한 번쯤은 꼭 가볼 만한 좋은 곳인 것 같고 여기저기 되게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진짜 꽤 많아요. 아, 너무 많죠. 많아요. 관광공사 듣고 있나? 협찬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각각 추천하는 여행지 얘기였고요. 네. 마지막으로 1위에 대해서 실검 차트 1위입니다. 실검 차트 빠밤 빠밤. PPT입니다. 상상이 안 가요. 누굴까요? 저는 잘못 봤어요. 처음에 PT인 줄 알고 운동 열심히 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PPT고요. 네. 사실 PPT는 접니다. 네. 네, 우람의 그 1위 키워드가 PPT였고요. 네. 태희님의 1위 키워드는 뭔가요? 제 1위 키워드는 듣고 계시나요? 많은 남성분들 사랑, 덜럽입니다. 덜럽. 귀가 간지럽다, 야. 한결 같아서 좋네요. 네, 정말 행복합니다. 그럼 무람님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텐데 저 네. PPT 만들었던 적이 전 최근에 있긴 있어요. 일하시면서 일하면서 바쁘셨겠다. 네, PPT 만들었는데 뭐 회사에서 발표할 일 많으세요? 아니요, 학교요. 대학원 조모임 다 해보셨잖아요. 대학생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미쳐 죽어. 조모임이잖아요. 네, 너무 행복해요, 조모임. 아니 조모임 너무 싫었어요, 저는 진짜. 조모임 되게 좋은데 PPT 너무 힘들어요, 사실. 맞아. 요즘 많이 만드셨죠? 뭐.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진짜 일주일에 100장 정도씩 만드는 거. 100장이요? 그렇게 네. 그런 발표를 한 번 할 때 막 100장 넘는 분량이에요. 네, 왜냐면 이제 대학원 수업이 보통 어떤 파트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생들이 발제하는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교재 내용도 엄청나게 많고 거기에 대해서 논문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이제 더 준비해야 될 게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돼요. 물론 발표는 한 30분 안에 해야 해서 좀 더 줄여가지고 발표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론 설명용 이런 걸로 해서 그 정도 만들어요. 아직도 요새 발표 자료는 PPT가 대세인 거죠? 학교 뭐 맞아요. 교사도? 교사님, 네. 교사님들. 저희도 교사님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 쓸 때 선생님들. PPT 많이 쓰세요? 뭐 프레지 이런 것도 한때는 막 잠깐. 많이 나왔는데 아이들이 어지러워해요. 애들이 너무 잘 계속 보면 막 이렇게 그거를 돌잖아. 핑계로 잠을 자겠다고 어지러워서 자긴 못 듣겠다고. 클래식이 좋구나. 그래서 다시 다들 PPT로 돌아오는. 그럼 제일 편해요, 아무래도. 그 빨리 맞아요. 내용을 넣을 수 있고 맞아요. 보기가 제일 편하고. 그래서 진짜 뭔가 PPT를 거의 진짜 엄청나게 만들고 있어가지고 PPT 없이는 저의 최근 생활이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람님 성격상 PPT 남이 만들어놔도 이거 다 뜯어 고칠 것 같은데. 나 진짜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뜯어 고칠 것 같고요. 네, 새로 만들어요, 보통. 왜냐면 그게 약간, 이제, 되게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셨는데, 조금만 뭔가 이걸 디자인으로 좀 뭘 해주면 예뻐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거 있잖아, 색이, 또, 이런 막 갈색 같은 거 되게 칙칙한 색이 있으면 못 보겠는 거지, 막. 나는 핑크인데. 핑크인데, 남자는 핑크. 진짜 잘하네. 핑크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뭔가 예쁘게 이렇게 좀 뭔가 만들고 싶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맞아. 발표도 하시고. 그렇죠. 다 하시네. 영상 편집도 하고 발표도 하고 뭐 PT도 만들고. 이런 거 만나면 편하죠. 맞아요. 조모임에서. 혼자 다 하는 사람 있잖아. 시간 지나면 알아서 혼자 또 해오고. 맞아. 자기가 불편해서. 근데 저는 그래도 재밌긴 해요. 그런 힘든데 약간 고통스러우면서도 즐거운 거 있죠. 이걸 완성했을 때, 드디어 뭔가 하나를 끝냈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 맞나 보네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PPT를 만드는 건 힘들거든요. 일단 뭐 기계
가족들이랑 별로 친하지 않고. 그쵸, 보통 고장나잖아요. 태희님이 만지시면.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또 그거 찾고 날아오기 뭐 흩뿌리기. 맞아. 그리고 또 어지럽다고 자잖아. 어지러워요. PPT 이용해서 발표하는 거 좋아하시고 여기는 다 잘하시고. 아니, 다 잘한다기보다는 응. 집착이 쩐다는. 아까 애착 얘기 나왔지만 네, 집착이- 마음을 아직 놓지 못했어요. 내려놓는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완성에 대한 갈구 이런. 맞아. 그럼 근데 그게 있게 돼요 또. 맞아. 근데 뭐 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PPT 하는 작업 자체는 재밌고 디자인에도 또 관심 관심 많으니까 많으시니까. 그런 건 좋은데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또 만들어야 돼요? 참. 네, 다음 주에도 또 발표가 있어가지고 발표 또 진짜 많구나. 이제 최종본 만들고 나왔어요 사실 어제. 음. 만들고 또 이제 또 빨라요. 오, 되게 빨라요. 오늘 그 다음 우람님이. 주 이제 발표가 사실 반사회적 성격장애여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사회적 네. 성격차이. 이게 말부터 그 수업에서는 이제 영화에서 그런 성격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원인과 결과와 치료 뭐 이런 거. 치료 과정을 나중에 제안하는 식으로. 소위 이제.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코패스. 오, 맞아요. 그 네, 맞아요. 성향의? 사이코패스를 이제 학술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저 무서운 거 진짜 못 보는데 나도 못 봐요. 너무. 나는 즐거운 내가 더 PPT. 무서워요. 밤에 갑자기 거울 보면 무섭긴 하죠. 태희님 PPT 얘기 되게 많이 했죠? 너무 지분이 많았습니다. 태희님 얘기 좀 하시죠. 네, 1위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뭐 네, 남성분들 약간. 듣고 계시나요? 뭐 이렇게 듣고 얘기하시고 있나요? 번호, PD님이 저번에 번호 자른 것 같아요. 제가 분명 번호 외쳤는데, 010-4394, 별별별별. 자르지 마세요, PD님. 네. 네, 앞에서 웃고 네. 계신데. 네, 아니, 저는 근데 사실 뭐, 진담이 섞인 장난처럼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지만, 이 사랑이, 어쨌든 인간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관심이 있다고 말하는 건. 왜냐면, 제가 또 오랜만에 6개월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자진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아닌 네. 어쩔 수 없이 어쨌든 상황적으로 만나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는 상황이 되게 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사람 사이의 관계, 어떻게 보면 또 관계죠 역시나.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나누는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또 요즘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은 건 물론 연애고요. 네. 별별별별. 이거 표정 보여주고 싶다. 연애구요. 진짜. 이렇게 할 되게 때. 귀엽거든요 지금. 맞아. 귀여워 죽겠어 정말. 옆에 작가님 방금 헛구역질 하는 것 같아요. 나 봤어. 네. 아, 음속으로 헛구역질 하셨는데. 네. 관계와 사랑에 대한 고민이 계속 네. 지속되고 있는 거죠. 아, 그걸 빼곤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는 건지. 근데 아직 더 내려놓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얼굴만 사실. 내려놓으면 되는데. 얼굴이 안 그럼 돼요. 남자친구는 없으니까 지금은? 네, 지금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럼 요즘 가장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뭐가 있을까요? 사랑하고 있는 존재? 이거 고민해? 나라고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사소한 인터뷰.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 아니요. 저는 더 사소한 팟캐스트 청취자분들이요. 진짜. 웃겠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에 1등. 저장. 정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죠.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 사실 회의 아까 이 녹음하기 전에 회의하면서 사랑 얘기로 거의 2시간 동안 떠들어가지고. 맞아. 각자의 요즘 사랑 네. 얘기를 막 하고 들어왔죠. 음. 유일하게 저만 결혼을 했네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연애의 연장선인 결혼 얘기를 좀 하다가 들어왔는데. 어르신이야 어르신. 아니, 아직 선배님. 애를 낳아야 어르신이죠. 아이고 예예. 아직까지는 뭐 어른이 아니고요. 우리 있으면 좀 MC님은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남편 빼고. 빼고. 질문이 괜찮네요. 남편 남편은 빼고. 당연히 1등이니까. 맞아요. 선뜻 맞아요라고 아니, 아니어도 그건 그냥 늘 넘어가세요. 베이스고, 네. 베이스고 저는 사랑하고 있는 존재가 저인데 저는 사실 남편보다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멋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걸 늘 서운해하죠 남편이. 오. 왜 너는 어떤 순간이 되면 너가 더 먼저지? 나는 늘 네가 먼저인데라고. 오, 스윗. 뭐야, 이거 자랑이야. So swee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뭐 아무튼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는 차차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첫 번째 손님 어떡해. 태희님과의 대화를 마칠까 끝나요? 하는데요. 아쉽다. 맞죠, 너무 아쉽죠. 이번에 참여한 소감 어때요? 같이 해보니까? 저는 일단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되게
떨었잖아요. 너무 떨렸거든요. 못하겠다고 이런 막. 게 제일 잘하는데? 처음이니까 못하겠고 목에서 자꾸 막 바이브레이션 자동으로 나오고 이랬는데 또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정말 벌써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는 거예요. 천생 연예인이야 진짜. 진짜. 그런 거예요? 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럼 구독해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되게 즐거웠고,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제 밤 감성에, 그쵸, 밤 그쵸. 새벽 2시 또 느낌이거든요. 약간 목소리 사실. 맞아. 느낌이 그렇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입니다. 맞아. 이런 느낌인데, 음. 오늘 너무 즐겁게 해봐서 녹음을. 그게 너무 즐거웠고, 또 옛날 인터뷰, 2년 전 인터뷰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되게 뜻깊었던 것 같아요. 나의 성장과 나의 삶에 대해서 또 고민하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더 잘하고 싶은 게 새로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도.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소한 인터뷰에서는 항상 스스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더 사소한, 그리고 12월의 주인공은 본인을 표현한 말은 이분은 없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둔 새 신랑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또 기대가 되죠. 오, 네.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그분인가? 합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구독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궁금하시면 저희 사소한 인터뷰 블로그에서 미리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검색 사이트에서 사소한 인터뷰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마구마구 클릭해주세요. 검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인터뷰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사소한의 보람, 우람. 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